혹시 이런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난 원래 안 돼.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하는 부정적인 말 6가지를 살펴보고 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 난 원래 안 돼. 이 말은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2살의 직장인 민수는 팀에서 처음으로 단독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민수는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프로젝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실망한 민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역시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건 내 능력 밖이야. 민수는 이 말을 하면서 위로받는 듯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더 깊은 무기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자기 효능감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인데 민수처럼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반복하면 자신을 점점 더 작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우리 뇌를 성장형 사고 방식으로 전환시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 경기를 졌다. 하지만 나는 실패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마이클 조던처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난 안 돼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자리할 곳이 없을 겁니다. 2. 난 운이 없으니까. 이 말은 우리를 무기력과 체념으로 이끄는 가장 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난 운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외부 요인에 맡기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력을 약화시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28살의 수지는 여러 번 면접에서 떨어지며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불합격 소식을 받은 수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후 수지는 더 이상 면접 준비에 집중하지 않았고 점점 더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대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난 운이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하며 무의식적으로 운이 없다는 믿음을 행동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실패를 더욱 강화하며 점차 노력과 도전을 멈추게 만듭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운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운이 따르는 것을 믿는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 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운보다 노력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난 운이 없으니까 라는 말을 버리고 나만의 운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3.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라는 말은 기회가 우리 앞에 와도 이를 외면하게 만드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변화를 시작하려는 순간조차 스스로 차단하며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45살의 은정은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요리 학원을 알아보며 고민하던 중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요리를 배워. 이미 너무 늦었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나이와 시간이 핑계가 되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등록한 친구가 요리사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뒤늦게 후회했죠.
이미 늦었다. 는 말은 우리 안의 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이는 고정형 사고 방식을 부추기며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해.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어떤 도전도 시작하는 순간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셈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최선의 시간은 지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당신에게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입니다. 이미 늦었어. 라는 말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4. 다음에 할게. 다음에 할게. 라는 말은 마치 작은 미루기로 보이지만 반복되면 우리의 삶을 정체시키는 가장 위험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행동을 연기할 핑계를 만들어주고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7살의 재미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미뤘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헬스장은 한 번도 가지 않은 채 6개월의 등록 기간이 끝나버렸죠. 재미는 그때서야 왜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될 일을 미뤘을까? 라며 후회했습니다. 이 대사는 프로크레스티네이션, 즉 미루는 습관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행동을 다음으로 미루는 순간마다 작은 보상을 느낍니다. 하지만 미루는 것이 반복되면 책임감과 자존감이 함께 약화됩니다. 지금 시작하자. 라는 생각으로 행동해 보세요. 미루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후회를 만들지만 바로 시작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할게. 라는 말을 버리면 목표를 달성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나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하는 선택은 내일의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할게. 대신 지금 시작하자. 로 오늘을 바꿔보세요. 5.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심리적 부담을 키우는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와 자존감을 해칩니다. 예를 들어 30살의 혜진은 회사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물론 그녀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칭찬받았지만 이후에도 팀 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혜진은 스스로를 탓하며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혜진은 자주 불안에 시달렸고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 우리는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고 실제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비난을 강화하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는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책임을 흐리게 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은 여기까지지만 나머지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책임감과 함께 문제를 나누는 태도는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이건 내 잘못이야. 대신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보세요. 6.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냥 내가 참아야지.
라는 말은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자신을 억누르고 감정을 누적시켜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34살의 선영은 가족 모임에서 늘 자신에게만 집안일이 몰리는 상황을 참고 넘겼습니다. 친척들이 아무렇지 않게 네가 제일 꼼꼼하니까 맡아줘. 라고 말할 때마다 선영은 그냥 내가 참으면 될 일을 뭐. 라고 속으로 되뇌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영은 점점 지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모임에서 선영은 쌓였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간의 침묵 탓에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는 갈등 회피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말은 당장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억눌린 감정이 누적되면서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왜곡시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도 표현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사람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숨긴다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라는 말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건강한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6가지 부정적인 말과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난 원래 안 돼라는 체념에서부터 그냥 내가 참아야지 라는 희생까지 이 말들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관계와 기회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형성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내 감정도 중요해. 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되며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된다. 오늘부터 나를 망치는 말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말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